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보는데 뭐와 관련돼서 지금 쓰다고 했죠? 토지 개혁과 관련돼서 쓰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공 지계를 발급했다. 맨날 경제적 관련된 문제는 이게 맨날 나와.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풀어보면 17번 문제인데 거의 346페이지에 제가 강목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이제 실어놨고요. 자, 보기에 의병전제와 관련된 연표이다. 각 시기의 의병활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349페이지 펴보세요. 자, 349페이지에 보면 의병활동들 정리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1기 의병은 을미병, 1895년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의병은 을사병호의병이죠. 을사병호의병. 예. 1905년에서 6년이기 때문에 어떤 책 을사의병 또 병호의병. 근데 이게 횟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기는 정미의병이죠. 의병전쟁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고요. 그 1기와 의병, 2기 의병에 10년 동안 공백기 때 활동했던 의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영학당이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할빈당, 그래서 가도기 의병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각각 영학당과 할빈당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할빈당 문제 중에 그 대한삼인 논술이라는 13조 내용이 있어요. 한성신문에 실려 있는 그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구 내용들. 그 다음에 각 의병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 배경,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정미의병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을미의병이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의병정제 관련 연표인데 각 시기별 의병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895년에서 이렇게 하는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시작하여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전국적 확대됐다. 요거는 이제 안 맞죠? 이거는 을미의병은 맞는데, 자, 대한제국 수립돼 전국적 확대된 것은 의병전쟁이라고 하는 1907년 이후에 뭐예요? 정미의병이죠. 예, 정미의병.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13도 그 연합부대 의병부대가 조직되어 서울 진공작전 시도에서는 실패했다. 요건 1907년에 이후에 있었던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예.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3번 문제 보면, 자, 그 의병 지도부에서 평민세의 진출이 많아지면 본격적 의병전이 실시했다. 예. 요건인데, 요거는 이제 시기가 1905년에서 1907년이 10년 사이니까 맞죠? 1907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을사의병 때부터 이제 평민세력 때 진출이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을사의병 때 신돌석 같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정미의병 때 들어오면 계층의 폭이 다양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뭐가 남아 있었어요. 신분적 차별감.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좀 없어진 것 뿐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서울 진공작전 펼칠 때 신돌석이 이제 참여하려니까 거기 의병장들이 반대했지. 양방 의병장들이 쌍것들과 같이 활동할 수 없다 하면서.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일본의 토벌작전으로 만주에서 독립전쟁에 전환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국내 활동이 전혀 없었다. 1910년대. 요게 전혀가 하면 다 틀린다고 했죠. 전혀가 뭐냐면 있었죠. 왜냐 1914년에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체포됐죠. 마지막 의병장. 이거 1915년 독립우군부 조직이 발각이 됐죠. 예, 이런 것들 볼 때 미미하게만 하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남한 대토벌 작전 결과 만주와 연해조 다 빠져나갔지만 일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119페이지 18번 문제. 04년 기출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항일 의병 전쟁 시기 구분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정기의병, 을미의병, 중기의병, 을사의병, 후기의병, 그리고 전환기의병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1번 보면, 의병활동 공백기, 그러니까 1900에서 1904년 무렵까지,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소백산맥 부근, 전라도 납동강 동쪽의 경상도 각지에 반봉건, 반침략, 버린 무장단체로서, 뭐 이렇게 길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한삼인 논술을 반포했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자, 하여튼, 요 대한삼인 논술 나오면 무슨 의병이라 했죠? 할빈당. 그래서 할빈당 쓰시면 되고, 그 의를 쓰라고 했어. 의는 어떻게 쓸까?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의 부제를 메꿨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반봉건 반예세라고 썼어요. 왜냐면 저희 할빈당하고 그다음 영학당이라는 단체가 동학농민들 자녀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반봉건 반예세라고 썼는데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이게 좀 단설다였죠. 뭐라고 해요? 의병전제의 발전 단계에 차지하는 의미 쓰라고 했죠. 이거 반봉건 반예세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뭐냐면 그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부제를 메꿨다. 요게 쓰셔야 돼. 요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서 더 알아볼 것은 그 할민당이 내었던 그 대한삼인 논술의 그 주장 내용도 있죠. 요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 군분이라든지 그다음 구민법 실행 이런 것들 이제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전투 조직으로 항상과 다양한 전술 하상으로 후기병의 어떤 그 정미병이죠. 전투 양상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는데, 자,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직접적 이유를 기술해보고,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던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1909년에 일본군이 전개했던 작전 이름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은 조직화되고, 이게 의병 전제와 확대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일까요? 정미 7조약 때 군대 예산이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군대 예산 때 계기가 됐던 일부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되면서 의병의 조직과 하력이 강화되고요. 의병운동이 전국화됐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병운동이 제일 많은 때가 이제 전라도 지역이었어. 전라도 지역이 왜 의병운동이 강했냐면, 수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일어난 의병들 진압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펼쳤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전라도 의병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나머지 의병들은 그래도 숨통이 쉬었죠. 숨통이 튀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연해주나 만주지구 이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910년대 들어가면, 일부 국내 이제 무장단체를 제하고는 독립운동처럼 나머지는 다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자, 다음은 어느 단체 경우이다. 이 단체의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이게 영학당인데, 한성신문에 있는, 실려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영학이라는 말은, 뭐죠? 원래 동학농민들이 이제 자녀세력들이 이제 만든 단체인데, 이름을 이제 동학에 내으면 안 되겠죠. 탄압을 받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종교를 연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영학이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군정학파를 주장하면서 전라도 고군하는지 흥덕, 장성, 영광 같은 데 등지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회장했던 이해삼이라는 사람은 서울 만민공동에 참가해서 대중앞에 연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민공동의 운영 방식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한 할빈당과 함께 그 자녀세력, 동학농민들 자녀세력을 주도했고,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답을 쓰시려면 영학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사료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푸세 있죠? 신푸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대한교과서인가? 실차 대한교과서, 거기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이게 연도가 좀 달라. 그 연도가. 찾아보시면, 이게 맞아요. 이게 한성신문 강무 2년인데, 이게 1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강무 2년 하니까, 이걸 단서로 담아서 영학당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예. 할빈당이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할빈당이 활동했던 시기가 되게 1890, 1900년에서 1505년이죠.
그 다음에 영학당은 이제 1898년, 1999년 앞에 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강무 2년이면 이게 영학당 활동 시기가 겹치는 거야. 그걸 차원에서 할빈당이 아니라 영학당에 생각하고 영학당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참 약간, 머리 굴려갖고 하는데, 잘 모르시면, 어디를 잘 보시냐면, 거기 출처를 잠깐 보세요. 출처를 보면 단서가 나와. 단서가.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 넘어간단다. 보면, 120페이지, 120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번에 이제 그 15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를 공포할 당시에 내각이 추진한 개혁 정책 두 가지 쓰시고, 그리고 나의 의병 목적을 쓰고, 이들의 의병이 공격하고, 처단한 대상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가는 을미개혁 때 실시한 단발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이송의 습제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개혁 정책은 이제 당연히 을미개혁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뭐, 태양령이나 건양령으로 사용했다든지, 소학교 설치, 단발령, 우편제도, 종두법, 그 다음에 서울의 친위대 지방의 진위대 설치 등등등, 이거 이제 쓰시면 되고, 을미의병의 목적이 뭘까요? 예.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이게 두산백과사전인가 거기에서 뺏겨서 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의 복수, 단발령 철폐, 친일내각 타도와 일본 세력 구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요때 이 구축이라는 말은, 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몰아내다는 뜻이야. 예, 이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친일내각 타도는 누굴 의미할까? 친일내각 타도는. 예? 친일내각 타도는. 그 당시 제4차 김홍진 내각을 의미하죠. 제4차 김홍진 내각.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조선왕조 보호라든지 경복궁 항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오개혁 반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단 대상은 이제 요것도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그 수정이나 정부군이라고 이제 답을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군이나 그 개화파 관리들은 처단의 대상은 될 수 없었대요.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안 보였다는 거죠. 처단하고 싶어도 그 개화파 관리들은 이제 호위에 있으니까 그냥 있진 않겠죠? 호위 당하고 그 서울에 있으니까 처단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일본군도 보기 힘들고 서울에 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주로 살았던 거는 정부군, 그 다음 지방 그 개화파 지지하는 수정들, 이런 것들인데,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답을 달아놨다고 하고, 유사답안으로서 여기 개화파 관리, 지방간청, 일본까지 다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이제 주관식이 제가 보니까 너무 주관적이야.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21번 문제 보자. 자, 21번 문제에 보면, 대한제국 시대 예국개몽운동가들의 주장이 아닌 것은, 예국개몽운동에 관련돼서 문제가 별로 안 나오는데, 딱 이게 한 문제 나왔어요. 자, 보면, 1번, 제국주의 논리 사회 진영을 배격했다. 아니죠.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갖고, 그 예국개몽운동자들은 그 강자의 논리는 사회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사회진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 다음에 우송열패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예국개몽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회발전에 계몽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고, 국권회복을 중요시 여겼고, 교육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죠. 그 다음에 국강병을 위해서 그 형제권을 강화했다. 자, 요거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한계권을 강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들은 대부분 뭘 지향했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죠.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지향한 거는 이제 거리가 먼 건데, 왜 이거 일단 뭔데 하여튼 일단은 찾아보니까 이제 그 부국강병의 상제권 강화도 대체 선호했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답이 1번이니까 답을 1번에 달아놨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건 제국주의는 사회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건 뭐 책에도 있고 하니까 달아놨고, 아까 얘기했지만 92년부터 해서 96년도의 문제는 좀 약간 예매한 거 있고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예,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유사한 답안만 찾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답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출 추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기출 추이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22번 문제 볼게요. 자, 2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국사원 부분 보면, 그 울릉도 독도 되게 많이 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거기 이제 그 예문은 이제 1900년대 10월 4일에 간보에 게재했던 대한제국 칙령 42도인데, 이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고 강원도 부속으로 해서 도감을 군수해서 군을 설치하는 그 내용이죠. 정식군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울릉도는 지금 강원도가 있지 않고 경상북도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강원도에 있었어요. 행정구역상. 자, 그래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시대 때 지증왕이 그 당시 이사부를 파견해서 이제 했던 거고, 그 당시 이제 우상국이라고 했죠. 근데 조선시대 때 공도 정책을 했어. 성은 비웠어. 왜냐면 여기 왜구들이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방어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비었지만 우리나라 영토였고, 그걸 이제 하긴 했던 건 숙종 때 안용복이라니가 울릉도에 왔던 일본 어민들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에도 막부에서 조선의 영토를 확인시켰죠. 그 다음에 이듬해 일본 막부도 스시마 도주를 통해서 추노 금지를 하고 거기 들어가면 사용시키겠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들어갔다, 울릉도 들어갔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한말 이후로 그 당시 이제 고종 18년에 그 이규원이라는 사람을 검찰사를 파견해서 울릉도 현지 사정을 조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울릉도에 일시 거주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생원이었던 전석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모군란에 수습하고 나서 그 홍성호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울릉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세금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울릉도 거주민 이제 도장을 임명해서 울릉도 자치적 운영을 하도록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도장을 임명했던 사람이 전석규라는 생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전석규가 정부의 허락 없이 미국을 받고 일본 사람에게 살림 번치를 인정해 준 거야. 왜냐면 울릉도 그 살림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 김홍집인가? 누구지? 그 갑신전면에 있긴 사람 누구죠? 갑자기 이런 생각나네. 김옥균이 그 울릉도 그 살림을 이용하고 일본을 갖다 팔아갖고 개혁작을 마련한 그 구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그 살림 벌채가 되게 좋아, 살림들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알려지니까 전술급을 파하고 울릉도 도장을 월성망호, 울릉도 강원도 쪽에 있는 월성망호를 겸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종 31년에 갑오개혁 이후에 아예 이제 공도정책을 공식으로 폐지하고 전인 도장을 뒀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의 주장에 수용해갖고 도장을 도감으로 한 단계 등업시킨 다음에 도감을 임명했죠. 백예준한 사람을. 그리고 일본인들이 와서 막 몰래 어업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아까 얘기한 1900년에 그 군을 설치했죠. 그래서 군수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해서 도감을 군수로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하고요. 자, 여기에서 군역이 쭉 있는데 그 내용에 살펴보면 울릉전도가 있고 죽도가 있고, 죽도는 그 울릉도 옆에 있는 부속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석도가 있어. 석도는 어디 말할까요? 예, 석도는 독도죠. 예, 독도. 예, 그걸 말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석도는 이제 독도의 차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획은 면목상 지방간제를 편입했을 뿐, 도감이 울릉도민을 임명되든 자치적 성격의 변함이 없었다. 아니죠? 이미 전석규라는 인물 처음엔 자치적으로 해갖고 임명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일본한테 이제 뇌물 받고, 나무 갖다 파니까 파면하고, 아까 월성 만호한테 겸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독자적인 또 전인 도감을 임명하고, 결국에는 군수까지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니은은, 간보를 통해 반포되어 시행됐으며, 이는 석도, 독도죠. 대한제국 영토의 칙령을 제한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그 울릉도 시차위원회에서 우영중이 간제 개편 건의 받아들인 거고, 자, 석도는 돌섬이라는 방어 한역함으로써 차음하면 독도가 된다. 그래서 속도를 독섬인데 이걸 차음하면
그 독도라고 불려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본도 처음에 메이지 유신 정부 초기 때는 그 울릉도 독도가 그 우리나라 땅을 인정했죠. 근데 이제 너일 전쟁 와중에 여기를 이제 일종의 군사적 기지로서 저탄소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독도를 그걸 자기가 먹어버린 거지. 일방적 시내만형 고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항의만 했지 실제로는 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그 여기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인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 땅을 편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기를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죠. 예, 다케시마. 예. 그래서 이제 그 죽도라고 했는데, 근데 에도 시대 때 죽도는 독도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저기 그 울릉도를 죽도가 했어. 울릉도. 그 독도는 송도라고 했어. 송도. 송도. 근데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는 여기를 죽도라고 했어. 울릉도 예전에 죽도라 불렸던 걸 독도를 죽도로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다시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한국사 부분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25번 문제 볼게요. 23번이죠. 제가 잘못 봤네. 22번 문제니까. 자, 23번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에 결의한 지폐 명칭을 쓰고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헌의 6조와 관련돼요. 헌의 6조가 통과됐던 건 뭐죠? 간민공동회. 그걸 제가 만민공동회 이렇게 다뤘는데 이건 유사 답안이에요. 실제는 간민공동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조 보면 강산철도 탄강 산림의 개발 및 차병 외국의 조약해서 각부 대신은 어디에 합동을 서명 날인할 것? 중추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1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전제 환권을 옹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 운전 입헌군주에 지향한다는 걸 본 게 2조, 3조, 4조가 있죠. 그래서 되게 보면 실제 내용은 총체적인 것보다는 강론에 있어요. 예, 그 내용이. 그래서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강론을 봐야 돼.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교조 요번에 기간제에 그 윗장을 발표할 거면 정교조가 이제 일괄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론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기관자들은 정부와 협의해 그들의 직업 안정을 마련한 방안을 찾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상시적 지속적은 뭐야? 오랫동안 나이 먹고 기간제만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정교사를 어느 순차적으로 시켜주겠다.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그 강론에 좀 실제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2조, 3조, 4조 다 내용 보면 황제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조만 보면 안 되고 2, 3, 4조 이런 강론적인 내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제군주제 서 있고, 그래서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선위원, 민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준의회 기구다. 이 의회 기구인데 임명성 사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해체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볼게요. 자, 24번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근대개혁계 교육에 관한 고정의 조칙이다. 자, 자료 A에 1번에 해당하는 대표적 관림학교 명칭을 쓰고, 이 학교의 성립 목적을 유의하여 이 시기의 근대적 교육개혁의 특징을 써보시오. 그 자료 B 시기에 2번의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련된 추진된 개혁 내용을 두 가지 이미 쓰시오. 자, 문제 A는 그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교육조서죠. 그 다음 사료 B는 이제 강모개혁 시기 때 학교 교육을 하는 조서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1번 학교를 뭐 증설하고 그런 내용도 있죠.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 그때 만들어진 그 중에 2차 가보개혁 때 부분에 만들어진 게 한성사범학교죠. 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쓰시면 돼요. 한성사범학교는 어딜까요? 서울교대. 요즘에 칭칭대는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T1 늘려달라고 지방 가기 싫으니까 서울 T1을 늘려달라고 징징대는 데가 그 한성사범학교의 전신이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사범의 전신은 서울교대 전신이죠. 이 한성사범학교가.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 요게 그때 이제 교육개혁 특징. 요건 이제 뭐냐면, 전반적으로 구한말 시대 때 교육개혁은 동도석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옛 교육기관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이제 그 교육기관을 같이 공존하는 근대적 교육과 정근대 교육이 같이 공존하는 그 교육을 추구했는데 여기 시기는 좀 달라. 2차 가보개혁기는 교육입국조서가 공포했던 제2차 가보개혁기는 누가 본격적으로 간섭을 했죠? 일본이 간섭했죠. 그러니까 일본식 교육기관을 강조해. 일본식. 그래서 그때 교육개혁 특징은 일본식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애들 요구하는 서울식 시종가, 일본식 충효. 그러니까 동도가 빠지고 서기만 강조되고요. 일본식 충효가 강조해. 자, 일본식 충효 이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에도 막부 때. 근데 얘네는 이제 성리학을 받을 때 어떤 걸 이제 받아들였냐 주로 차별적인 질서, 신분관. 그러니까 그 막부의 장군이 쇼군이 명령하면 무조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요구한 거죠. 그건 왜 그 놀려면 너 막부의 쇼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시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자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하면 자식은 따라야 되지.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뭐야? 자식은 어쩔 수 없이 호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막부의 장군, 그 다음에 다이모드들 일종의 아버지, 부모님처럼 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왜냐면 천류는 변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 신하와 군주의 관계는 다른 거야. 충성을 해도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어때? 쳐낼 수 있는 거야. 조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조선은 그 그러니까 그 군주가 군주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쳐낼 수 있는 거니까 조선에는 뭐가 가능한 거야? 반정도 가능한 거야. 충은 강조하지만 요때 충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 근데 일본의 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아버지들 부모님 섬긴 것처럼 똑같이 청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위에 있는 사람 섬겨라. 이런 식의 충효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애들은 상당히 순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건들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욕해요? 정부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T1 줄여도 다 문재인 욕하고 앉아있는데 솔직히 문재인이 그게 욕할 것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다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렇게 안 해.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 올 때는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정부나 어떤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좀 반항기가 있어. 그건 조선시대도 있는 것 같아. 조선도 뭐 성리학적 가치관 강조하지만 실제로 뭐 그 반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왕도 왕답지 않으면 쳐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항기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을 보면 자, 거기 농상의 공업이 부흥하여 쭉 있는데 민산이 날려 경제 부분이죠. 자, 요거와 관련된 개혁 내용. 요거 뭐 쓰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지계와 양전사업을 추진했다. 예전에 나왔던 거 글 쓰시면 돼요. 강목개혁 때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의미도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뭐 통론이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토지들 법률 토지의 소유권이죠. 예. 이게 토지들보다는 엄밀히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써야죠. 이게 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에 보호하되 자유롭게 매매하고 국가 재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제 갈래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사문서로. 근데 이제는 지계를 발급을 해서 뭐냐면 토지를 법률로 보호하고 국가가 이제 공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주겠다고 말만 하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되죠? 부동산 가서 등기를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를 해야지만 부동산 등기에 명시해야지만 뭐예요? 자기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 단계가 지계예요. 그래서 강무개혁을 했던 양전 지계 사업들이 완전하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 근데 이걸 계승한 게 뭐냐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야. 그러니까
양모개혁하고 양전 사업하고 강모개혁 때 지계 발급 사업하고 그다음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 사업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물일권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어떤 것을 국가가 인정해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종전에 정근대 있을 때 간섭적으로 인정받았던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권리는 부정됐죠. 예. 그러니까 누구 위한 개혁이야 이거는? 지주에 의한 개혁이에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 볼게요. 이건 재작년에 이제 똑같은 문제죠? 자,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세아모는 업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를 써라. 명칭과 업무를 쓰는데, 자, 여기는 그 문제 예문은 강모정권 때 강모양정 지게사업인데, 처음에는 양전사업하고 지게사업 별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래갖고, 그 합쳐진 기간에서 이제 했던 것이 지게아문에서 이걸 통합해서 같이 했어. 양전과 지게를.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업무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되는데, 뭐, 관계를 발급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기현대 이름이 나중에 관계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게만리, 관계만리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맞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양전사업을 하고, 토지소유권 확인하고, 변동 공인하고, 이런 내용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했다. 그래서 광모정권이 나오면, 그 대한제국 개혁 나오면 항상 요게 나와요. 지게와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포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아마 근현대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때. 맞춰서 끝내고, 그 7강, 지금 몇 강이죠? 잠깐만. 5강, 6강, 7강인데, 8강 끝나고, 9강, 10강, 11, 12강, 요 정도에서 3개에서 다 끝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